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국제 정치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북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광규 매붕통일연구소 소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남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 북한이 예. 지금 뭐 이상해요. 뭐 여러 가지 쏘는 것도 있지만 뭐 IRBM 시험 발사 고체 연료 이거 성공한 것도 있고. 어제 그 극초음 미사일로 추정되는 네. 중거리 또 탄도 미사일 발사했죠. 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지금 뭐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또 저번에 또 그 서해 도발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최근에 연장선에 보게 되면 그 김정은이가 네. 남북 관계를 가지고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설정을 했잖아요. 네. 이건 사실 작년에 그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교전 국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거든요. 예. 결국은 그건 뭐냐? 북한이 단독적으로 남한에 대해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네. 언제든지 압도적 우위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무력 시위로 네.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남북 관계를 항상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변수를 놓고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지금 최근 그 나온 걸 보게 되면 미국과는 별개로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우리는 압도적 무력으로 남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뭐 도발을 뭐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이력이 났는데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데 미국에서도 최근에 그 분석이 나온 게 지금까지하고 김정은이 달라졌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김정은이 허세가 아니다.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미국의 전문가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그프리드 박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그것도 어찌 보면 미국 측에서도 좀 이 북한 도발이 과거의 양상과는 다르다라는 네. 걸 가지고 조금 이제 느낀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랬을 경우는 이제 사실 그걸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불감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늘상 그렇게 해오니까 너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미국 전문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얘기한 요소 외에도 또 하나 지금 사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하마스 분쟁도 그렇고 네. 실제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게 했을 때 미국이 직접적인 해결 어떤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예. 그런 측에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남북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지라도 물론 뭐 한미 동맹으로 일단 억지는 하겠지만은 네. 과연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전면전과 같은 대규모 그런 것이 터졌을 때 미국이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뭐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좀 약간 간접적으로는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최근 도발이라는 것이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염두 주지 않고 남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그런 위협과 압박을 가한다. 이 이면에는 미국이 또 함부로 행동으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인데 예. 그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게 이제 암캐도 많았는데 한미 동맹 그렇죠. 또 그 군사적 자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돼가지고 아메리칸 포스트를 다시 입장하고 국제 정세가 변한다면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북한을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의 억제력이 강할 수 있습니까? 통상 전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북한에 비해서 다소 우위에 있지만은 네. 북한이 이제 핵무기나 그런 대량 살상 무기, 비대칭 무기에서 우리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건 북한에게 절대 유리한 것이죠. 예. 우리가 통상 전력은 북한에 비해서 앞서지만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최근 국제 정세라는 것이 이제 북한이 사실 동북아에서 중국과는 동맹 관계를 이미 강하게 지금 네.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특히 군사적인 협력, 지원. 또 사실 그 지난달인가 푸틴이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날 수 있다. 푸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북한이 지금 이 동북아에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이지만 또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정로 뭐 한미일 약간 냉전 구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더 강하게 좀 더 이 구도를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네.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6.25의 추억이 네. 그 우리가 가시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국제 정세 속에서 스탈린이 전쟁을 말하자면 이제 그렇죠. 승인했고 모택동이가 뒤에서 지원했고 이래서 그렇죠.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근데 이 박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때 이제 스탈린 모태토는 사실 은밀하게 지원을 했잖아요. 은밀하게 지원했죠. 근데 사실 그때 6.25는 그것도 문제였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5열들 간첩들이 사실 그 당시 뭐 국방부 군합참 다 침투해가지고 그럼요. 예. 6.25 전날에 다 그냥 뭐 휴가 보내고 말이지 네. 장군들은 그냥 다 파티하고 말이지 전방에서 다 그냥 군사 들어가지고 빼고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 우리 내부 문제가 지금 사실은 내부 문제 지금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 심각하죠. 예. 지금은 사실 뭐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6.25 때보다 더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국력이 뭐 6.25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해졌다고 하니까 좌파들이나 어정쩡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북한에 몇십 배 압도적 위인데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예. 말도 안 되는 건 이제 얘기다. 이러고 아직까지도 그 이제 평화 망상론에 젖어 있거든요. 북한이 전쟁하면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이제 경제력이 약하니까 예. 어렵지만 북한은 단기전이거든요. 예, 핵 쏘면은 뭐야 끝인데. 예.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군사 수가 뭐 예. 아무리 북한은 못 사는 나라지만 그 100만이 넘잖아요. 네. 거기다 특수군단만 하더라도 특수군이 한 20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지금 그 뭐 핵무기도 있고 말이죠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를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뭐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 단편적인 평가죠. 예. 역시 변수는 이제 과연 미국이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한미 동맹으로 일단은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는 억지력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예. 자, 그 대만의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예. 뭐 얼핏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만 그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사실 네. 이 라이칭더가 됨으로써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은 좀 불안적인 요소가 더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야,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라이칭더가 독립하잖아요. 네. 그 사실 올해 이제 4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선거가 있는데 네. 사실 그 11월에 미 대선 빼고는 대만 선거가 제일 중요한 선거예요. 그렇죠. 이 예. 국제 정치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미중 대리 어떤 정치적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독립파의 나이칭도 또 민진당이 이제 3번 연임을 하게 됨으로써 네. 양안 관계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중이 대만을 놓고 결국은 이 갈등 대립 관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만 해협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그럼 결국은 동북아 전체가 안보상으로는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대만 해협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구나 이제 그 11월 달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면 사실 대만 관계하고 미국이 트럼프 때 가장 급속도로 강화되어졌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가 본인이 그때 왜 그 이제 10년 임기를 끝나고 독재로 들어가면서 내건 가장 큰 명분이 대만을 통일시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 전에 어떤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주한미군 또 뭐 그렇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반도 군사적 부분은 좀 상당히 불안정 지수도 높아졌다. 대신에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네. 대만인들이 자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중국에 복속되기 싫다. 우리는 홍콩이나 대만처럼 되기 싫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아시아에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굴러가는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정도인데 예. 대만이 이렇게 강하게 나갔다 하는 것은 뭐 군사 안보적인 거 말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상당히 그 대만인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자유를 선택했다는 거, 또 중국의 어떤 그런 내정 간섭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했다는 거, 이 점은 우리가 상당히 좀 우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많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이제 허세가 아니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대만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일단 군사적으로는 일단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이제 과거 문정부와는 다르게 네. 우리 저 뭐 그 당시에 그 뭐 9.19 합의니 뭐 이런 거 아무 사실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은 보강을 했어요. 네. 또 한미 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좀 억지력은 있어요. 이번에 또 서해 도발에서도 2배로 우리가 또 보복을 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아하, 예, 그렇죠. 특히 이제 4월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과 같이 더 압도적인 다수를 갖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되면 사실 작동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이 사실 뭐 그걸 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위협이죠. 오, 예. 군사적 안보적 위협도 위협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그런 정치 환경의 변화, 네. 또 국민들이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대만 국민들은 자유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가 아닌 뭐 노예의 길을 선택한다. 예. 사실 그 뭐 주사파는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노예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선택을 우리 국민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건 우리가 스스로 그 선택에 대해서 응분해 뭐 그걸 가지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북한 위기 또 군사 안보 위기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더 강하게 하느냐 약하게 시키느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 총선 관리를 부정선거가 안 타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하죠. 또 그러면 그 부정선거 얘기하니까 네. 작년 그 10월 말에 제가 아마 처음 얘기했을 게 부정선거는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얘기했죠. 네네. 예, 그다음부터 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뭐 법률적으로 민주당이 안 하니까 뭐 사전선거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저도 지금 계속 그걸 강조하고 뭐 연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하여간에 현장에서 그 감시관이 자기 도장을 찍게 하는 거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죠. 예. 그나마 그래야지 나중에 선거 문제가 생길 때 확인했을 때 그 대처 대조가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버티고 그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또 부정선거가 될 거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장 직인 찍는 거 네. 그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관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 대만 선거에서 또 나타난 게 그 수개표 아주 깔끔하게 하더만요. 깔끔하게. 대만 선거 보세요. 우리가 뭐 저 초등학교 때 왜 반장 선거. 하나 둘 셋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5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네. 뭐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시간을 좀 앞당겨서 앞당겨 결과가 보는 게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 제대로 됐는 거가 중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대만도 그렇게 원시적으로 했는데도 5시간 만에 결과가 다 나왔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은 전혀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인 그런 요구인데 그걸 가지고 완강히 거부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가지고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문이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 지금 뭐 도발 양상으로 봐가지고는 예. 뭐 전면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뭐 국지전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움직임을 봐가지고는. 아, 예. 예, 국지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뭐 지금 뭐 또 국지전 하게 되면 주로 서해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양상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렇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또 네. 하나 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서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도발을 하고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또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북한 내부에 뭔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내부에 문제가 나면 군사적으로 외부로 그걸 표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네. 대처하는데 아직 뭐 우리가 모르는 네. 언론이 감지 못한 또 북한 내부에 어떤 뭐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뭐 하여튼 뭐야 불안해하시잖아요. 특히 미국에서 이런 분석이 나와서 김정은이 허세 아니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 이런 게 나 굉장히 불안한데 전면전은 일단 하기 어렵다는 거고 지금 아직은요. 아직은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이 건재하고 억제력이 충분하니까 그러나 국지전 도발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국지전 도발에. 근데 이제 앞으로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죠. 총선에 또 뭐 주사파들이 점령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총선 결과가 잘못돼 가지고 김정은한테 잘못된 사인이 들어오면은 국지 도발이 아니라 전면전도 모른다는 얘기죠. 전쟁은 뭐 항상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하려면 대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이 주사파들 이 내지는 간첩들 이것들 색출해서 여기 민심 이반되지 않고 여기서 작업 못하게 여기서 혼란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그거를 내 쪽으로는 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선거가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부정선거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길은 부정선거라고 그냥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주사파 내지는 그 종북 세력들이 의회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친중 친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레드카펫 까는 거죠. 거기다가 국제 정치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서 뭐 트럼프가 돼서 아메리칸 포스트다 주한미군 왕창 빼지 않으면 돈 왕창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일본에다 힘 실어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또 대만에 시진핑이가 많이 침공한다. 근데 미국은 대만 집중하느라고 한국을 뭐 어떻게 제대로 손 못 본다. 이런 사이에 김정은이 시진핑 꼬심에 푸틴 꼬심에 넘어가서 침공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강한 억지력, 우리가 핵을 가져야 돼요. 핵 가져야 되고 저 간첩 세력 같은 거 완전 소탕해야 되고 핵 가지고 소탕하고 한미동맹도 그냥 더 굳건히 하고 그래야 안전장치를 제1, 제2, 제3의 안전장치를 해야 저것들이 못 쳐들어오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요. 국제정치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국민들의 의지 보여줘야죠. 의지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만큼 보여줬으면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